좀비 드래곤 장편 무서운 이야기. 군대에 있을 때 그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샌 적은 이 부대에 처음 배치받은 날 빼놓고 처음이다. 다음날 우리는 중대장에 불려갔다. 결론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날만큼은 중대장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군인 정신 부족 같은 훈계는 하지 않았다. 그리고 군무에 열중하라는 말만 하였다. 그날 이후로 정상병은 말이 없어지고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쉬는 시간이며 내무반 뒤뜰에 혼자 앉아 연신 담배만 피워댔다. 우리는 소대별로 돌아가면서 일주일 동안 식당 청소와 아침 근무자 식사 준비를 해야만 했다. 이번 주는 우리 소대가 담당이었다. 밥을 챙길 수 없는 아침 근무자의 식사는 담당 소대가 미리 준비해놔야 한다. 그런데 배식과 청소에 열중한 나머지 아침 근무자의 식사가 늦어진 것이다. 근무자가 돌아왔을 때 부대원들은 거의 식사가 끝나가는데 근무자 식사가 준비 안 된 것이다. 근무자인 1소대의 이상병이 우리 소대의 일병들에게 다가와 짜증을 냈다. 야, 이 자식들이 야 어디다 정신 팔고 다닌 거야, 이 새끼야? 어? 그제서야 근무자 식사를 깜빡했다는 사실을 안 일병들은 밥을 먹던 도중 급히 일어나 사과를 냈다. 시정하겠습니다. 곧 식사 준비하겠습니다. 일병 막내 측에 속하는 나는 후다닥 식판 2개를 들고 배식판으로 향했다. 이상병은 계속 안이 꼽다는 듯이 성질을 냈다. 이소대, 야! 왜 그래, 어? 정신 차려, 임마! 니네 귀신 나타났다고 위병소에 불도 켰다며?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옆에서 밥을 먹고 있던 정상병이 음식물을 담긴 식판을 이상병에게 던져버렸다. 이 신발 새끼가 어디서 지랄이야! 욕설과 함께 미친 사람처럼 눈을 부릅뜨고 정상병은 이상병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길질을 사정없이 날렸다. 며칠 전 밤에 보았던 정상병의 그 모습이 다시 재현된 것 같았다. 여느 날 같았으면 뜯어 말리고 끝날 일이었지만 그날은 정상병이 큰 실수를 했다. 중대장이 사병 식당에 식사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중대장 앞에서 사병들 간에 그런 험한 꼴을 보였으니 난리가 아니었다. 분노한 중대장은 정상병과 이상병에게 군장을 메고 연병장을 돌 것을 명령했다. 늘 보는 얼차려이지만 다른 점이라면 그날은 군장 속에 모래와 자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는 것이다. 중대장은 굉장히 엄했다. 반나절 동안 쉬지 않고 뺑뺑이를 돌리는 것도 모자라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까지 포복으로 기어서 가도록 했다. 서서 밥 먹은 중에서도 군장을 벗지 못하게 했고 식사가 끝나자 다시 포복으로 연변장까지 기어서 뺑뺑이를 돌게 만들었다. 부대 분위기는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침체되어 있었다. 무슨 조치를 취해야만 했지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루 동안 얼차려가 끝나자 정상병은 이상병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건넨 후 조용히 내무반 뒤뜰로 가 담배를 입에 물었다. 그의 몸은 물을 끼얹은 듯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나는 그가 괜히 나 때문에 얼차려를 받은 것 같아 가슴이 아팠다. 나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말 걸었다. 정공고 상병님, 괜찮습니까? 나의 무릎에 정상병은 아무 대답 없이 담배만 깊게 빨아들이고 있었다.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멍하니 전방에 시선을 고정한 채 연신 담배만 빨던 정상병이 입을 열었다. 야, 200. 예! 일병 200! 그날 네가 귀신 봤다는 말 있잖아. 아, 예. 네가 초소 안에 그 여자 있다고 말했을 때 말이야. 그때 내가 확인했잖아. 아, 예. 정선배는 계속 전방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마지막 한 모금의 담배를 빨며 말을 이었다. 나도 초소 안에서 그 여자 봤다. 예? 나도 너처럼 그 여자 봤다고. 근데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정상병은 담배 꽁초를 슬리퍼 바닥에 짓이기고 다시 담배를 하나 꺼내 물었다. 그리고 미간에 깊은 주름을 만들며 말 이어갔다. 반투명한 힘을건 여자 형상이 허공에 반쯤 떠있더라. 그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어. 내가 어떻게 해볼 상대도 아니었어. 너무 겁이 나서 얼른 문을 닫았어. 정신 차리고 뭔가를 해야겠는데, 아니, 미친 척이라도 하고 싶었는데 네가 그러고 있는 걸 보니까 화가 갑자기 치밀었다. 미안하다. 아닙니다. 근데 왜 소송관이나 중대장한테 그 얘기 안 했습니까? 넌 사수고 난 부사수고 난 사수 아니야. 게다가 다음날이면 병장 달러옴이 그런 소리 하고 있으면 날 뭘로 취급하겠냐. 본의 알게 너만 찌질한 놈으로 만든 것 같다 내가. 그 해의 장마는 너무나도 길게 느껴졌다. 조금씩 정상병은 정상을 찾아가는 전 보였지만 여전히 부대원들은 야간 근무에 대한 공포감을 떨쳐버리지 못하였다. 조명이 없는 탄약고에 백열등이 설치되었고 조금만 이상한 징후라도 보이며 위병소에 불이 켜지기 일쑤였다. 우리는 빨리 파견 나간 부대원들이 돌아가길 염원했다. 또 한 번의 소동이 벌어진 것은 장마가 끝나자 그럴 무렵이었다. 완전히 장마가 끝났다 봐도 무방할 정도로 며칠 동안 구름만 껴있었고 비가 거의 오지 않았다. 그날은 야간 사격을 하는 날이었다. 주간 사격 때는 보통 소대장이 인솔을 하는데 그날은 중대장까지 참가를 하였다. 우리 부대는 자체 사격장이었다. 연대나 사단 규모 사격장보다 작고 표적도 자동화 타겟이 아니지만 150m까지 표적을 설치할 수 있는 비교적 중급 규모의 사격장이었다. 대신 사로의 수는 작아서 동시에 5명 정도만이 쏠 수 있었다. 조그만 산 중턱쯤에 사격장이 자리 잡고 있으며 사로로부터 뒤쪽 10여 미터 아래에는 작은 연수장 겨 대기소가 있었다. 그날 야간 사격은 0점 조준용 종이 타겟을 25m 전방에 놓고 실시하였다. 야간 사격을 할 때는 가늠자와 가늠쇠에 형광 물질을 바른다. 야간 사격은 가늠자 구멍을 통해 조준이 어렵다. 따라서 두 군데에 발라놓은 형광 물질의 위치를 일치시키고 대충 쏘는 것이다. 그렇게 해도 표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표적을 맞추는 것은 거의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 누가 보름달도 아닌 구름 낀 금음달 아래서 보이지도 않는 25m 거리에 있는 A4 규격의 황토색 재생 용지를 맞추겠는가? 그래, 이건 그냥 감으로 쏘는 것이다. 때문에 가끔 말년 고참들은 소총에 안전핀을 단발이 아닌 자동으로 놓고 9발 그냥 드르륵 하고 갈겨버리기도 한다. 말년 병장들이 하니까 중대장이 모른 척 하는 거지. 내가 그랬으면 그냥 당장 처맞거나 얼차를 받을 일이다. 그리고 사격이 시작되었다. 일조! 탄창 삽입! 탄알 일방 장전! 조종관 단발! 준비된 사수부터 사격 개시! 난 화약 냄새가 좋다. 어깨에 전해지는 소총의 반동이 좋다. 그리고 이산저산에서 메아리치는 소총 소리가 좋다. 난 총을 잘 쏜다. 논산훈련소 자동화 타겟에서 전진 무위탁 자세로 20발 중 19발을 맞춘 적이 있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쏴보는 총이었는데 조교가 사회에서 총 쏴봤냐고 물을 정도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격은 나에게 군생활 동안 고마운 존재였다. 나에게 휴가를 한 번 더 보내줬었으니까. 안전검사를 마치고 1조 사격이 끝나자 뒤에 서서 대기하던 2조가 사소로 진입했다. 바로 그때였다. 사격 중지! 중대장의 어명이 떨어졌다. 중대장이 왜 사격을 중지시켰는지 사로에 서있던 모든 분대원들은 그 이유를 몰랐다. 다시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표적 너머 숲이 시작되는 곳에 희멀건한 형상이 서있는 것이 보였기 때문이다. 몇몇은 보이지 않았지만
대부분은 볼 수 있었다. 사람 일리는 없다. 사격장 주변은 목책과 시멘트 방어벽으로 이중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사람이 들어올 수 없었을 뿐더러 일단 부대 반경 3km 이내에는 민가가 없다. 인접한 부대도 없다. 간첩이라면 미친놈이 아니고서야 사격장 표적 근처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사격 전에 표적지 주변을 순찰하고 사격 5분 전에는 사이렌까지 울리고 경고방송까지 한다. 집단 체면이 아니라면 우리 대부분은 두 눈으로 그 형상을 본 것이다. 사격 중지를 명령한 중대장은 한참 동안 말없이 심각한 표정으로 그 움직이지 않는 형상만을 주시했다. 그리고 그 형상에게 큰 소리로 말을 걸었다. 어이! 거기 누구요? 메아리처럼 중대장의 목소리가 사격장 주변을 맴돌았다. 아무 반응이 없는 그 형상. 갑자기 중대장이 그 형상이 있는 표적지 뒤에 숲을 향해 미친듯이 뛰어갔다.